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제약과 이덕재입니다. 불면증의 자연의학 치료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크게 수면개시 불면증과 수면유지 불면증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면개시 불면증 환자는 잠을 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이며, 이와 달리 수면유지 불면증 환자는 지속적인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입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불면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약 또는 강한 진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벤조다이아제핀 모두 단기간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할 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은 중독성이 많고 많은 부작용과 수면 패턴 이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항히스타민제도 정상 수면 패턴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다양한 식이 및 생활습관 요인은 불면증 완화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수면 과정을 방해하는 식품과 음료 성분의 배제, 야간 저혈당증 회피, 이완포의 습득, 충분한 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식이에서 카페인과 카페인 관련 성분과 같은 천연 흥분제를 배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디카페인 커피나 초콜릿을 발견되는 소량의 카페인만으로도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해야 할 다른 물질로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다양한 수면 방해 작용을 합니다.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트립토판이 뇌 안으로 운송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뇌는 세로토닌 공급원을 트립토판에 의존하는데 알코올은 세로토닌 수치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야간 저혈당증은 수면 유지 불면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혈당치가 떨어지면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과 같은 당 수치 조절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를 자극해 음식을 먹어야 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자연 신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저혈당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당 대사 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단순당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혈당 수치 유지 및 뇌 안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점진적 이완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이 요법은 긴장과 이완을 비교하는 간단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며 사람들에게 이완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직접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점진적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 2초 정도 한 근육을 강제로 수축한 다음 이완감을 주도록 합니다. 이어서 인체 모든 근육으로 이완 과정을 확장하다 보면 결국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잠들 때까지 이 과정을 2회에서 3일 정도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과 전신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취침 전이 아닌 아침 또는 이른 저녁에 완만한 강도로 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2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처방 및 일반의약품 불면증 치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효과를 보이는 몇몇 천연 진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세로토닌 정구체 요법입니다. 세로토닌은 중요한 수면 기폭제입니다. 세로토닌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며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수면을 촉진합니다. 트립토판이 대사되어 세로토닌이 되는 단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은 트립토판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잠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깨는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일이나 과일 주스와 같은 탄수화물 공급원과 함께 복용하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의 진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의 주요 장점 중에 하나는 렘 수면 시간을 늘리는 효과 뿐만 아니라 총 수면 시간의 변화 없이 깊은 수면의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수면 시간을 늘려주는 데 있습니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을 사용할 때는 비타민 B6, 니아신, 마그네슘 수치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보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면 보조 요법 중에 하나인 멜라토닌은 뇌의 중심에 있는 작은 분비선인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멜라토닌 보충제는 수면 패턴이 정상적인 사람과 불면증 환자 모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유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의 수면 증진 효과는 환자의 멜라토닌 수치가 낮을 때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은 수면제나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을 복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멜라토닌은 멜라토닌 수치가 낮을 때만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층에는 낮은 멜라토닌 수치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멜라토닌은 노인들의 불면증 치료 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의 제형은 신속 방출형과 서방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형 모두 수면의 개시와 수면 효율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수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서방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환자들의 일부는 하지 불안정 증후군으로 인한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 불안정 증후군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야간 간대성 근경련을 보입니다. 야간 간대성 근경련은 잠을 자는 동안에 다리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신경근육 질환입니다. 각 반사는 보통 10초 미만 지속됩니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간대성 근경련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야간에 자주 잠에서 깨거나 낮에 지나치게 졸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 불안정 증후군은 약 3분의 1이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가족력이 있다면 고용량 엽산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불안정 증후군 가족력이 없다면 철분 수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결핍은 하지 불안정 증후군의 주된 발병 요인이며 철분 보충제가 증상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간 간대성 근경련이나 밤중 근육 경련을 완화시키는 다른 요법으로는 마그네슘 또는 비타민 E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은행잎 추출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